어머,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 가보고 싶어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고물가 시대에 택시 요금과 버스 요금이 각각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말로 서민들이 반길 만한 얘기인데 이 대화가 오간 건 바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는데 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오르고 있는 교통비, 유류비, 각종 소비재 때문에 우리 국민들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체감은 하고 계십니까?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버스 요금이 한 2,000... 서울시요? 서울시요? 네, 1,200원이었는데 1,500원을 올랐어요. 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한테는 이 교통비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3,800원에서 4,800원을 올랐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택시 요금 1,000원 얘기한 거는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 돼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택시 요금 1,000원이 1,000원 인상된 걸 말하는데 말이 헛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버스 요금은 모르셨잖아요, 최재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총리가 물론 뭐 버스나 택시를 타진 않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는 어쨌든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 상황이나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은 물론 뭐 이제 저 차가 있겠죠. 네. 총리가 타는 차가 있으니까. 관용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거 타고 다니더라도 이걸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총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또 인상하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걸 분석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건 이건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셔야 되고 국민들도 상당히 황당해 하실 거예요. 이제 더 황당한 물론 뭐 본인이 1,000원이 인상한 돈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버스 요금 얘기하면서 얼마라고 이수진 의원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럼 택시 요금은 그보다 비싸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총리가 버스 타고 다니냐 그걸 알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한 축인 총리 입장에서는요. 서민들이 실제 어떤 일을 겪고 있고 가격이 어느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알아야 나중에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담당자로서 서민들이 볼 때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을 총리가 이용할 가능성은 평상시에 낮아 보이긴 해요. 관용차도 있고 퇴근해도 일반 집에 가면 자기 또 차가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면 총리가 대중교통을 한 번도 이용 안 했을까요?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어려워요. 이거 핫팩이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저렇게 새벽 첫 차 올해 다른 때도 아니요. 올해 1월 2일 새벽 첫 차를 아주 노선도까지 꼼꼼히 보면서 내가 어느 버스를 타야 되나 하고 교통카드 쭉 찍었잖아요. 이수영 교수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총리님께 물어본 질문이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요?
차라리 물가 상승률을 물어봤었으면 어쩜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경제학자이기도 하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한 뭐 가격을 물어보는 이런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십수년 전에는 뭐 굉장히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많이 유행하던 질문 같은데 네. 이런 질문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시간 낭비하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수진 의원님께 네. 배추 한 폭이 얼마인가 좀 물어보고 싶고요. 아하. 계란 한 판 얼마인지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게 지금 저 입법해야 되는 국회에서 할 질문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좀 불공평한 질문이었다. 한덕수 총리님께 차라리 퍼센티지나 확률이나 이런 걸 물어보셨으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스무고개도 아니고 이런 네. 질문 더 이상 국민들 앞에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앞서 이 버스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새벽에 일찍 타시면 조조 할인이라 해가지고 960, 물론 지금 조금 올랐겠죠. 960원 딱 찍히자 버스 960원 아닌가요? 라고 했다면 조금 면피가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버스 요금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럼 정치인들이 볼 때는 전부 아까 뭐 헛웃음 나오죠. 허허, 총리가 버스 요금도 모르고 택시 요금도 모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헛웃음이 나왔는데 혹시 총리를 두둔하는 발언은 그럼 아예 없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한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택시를 잘 안 타고 버스나 지하철을 안 타기 때문에 때때로 얼마지? 하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물어봐요. 그거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2인은사 구구다 내우는 그런 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총리를 평가하는 그런 민주당도 되지 마라 이거죠. 사실 민주당 이 당적을 가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질문은 지금 이수성 교수님과 궤를 같이 하는 지금 발언이에요. 이런 거 이제 좀 그만 좀 질문해라. 이거 언제적이냐 고리타분한 질문이냐. 지금 그렇게 일침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정치인들의 입에서 어떤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택시비 얼마인지 알아요? 버스비 얼마인지 알아요? 또 뭐는 얼마인지 알아요? 이런 질문이 나온 건 또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택시 요금, 버스 요금 타지 않으면은 잘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그 택시 요금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 대중교통수단 요금을 몰라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사례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요금을 모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민 생활에 그만큼 가까이 밀착해서 살펴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씁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요금 묻는 질문으로 곤욕을 치른 원조 정치인이 또 있습니다. 누군데요? 정몽준 전 의원이 이른바 버스 요금 70원 사건으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하하. 2008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에 생방송 TV 토론에서 공성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서민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가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더 이 정몽준 의원에게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요. 현대가 출신의 약간 재벌 이미지, 굉장히 부자로 귀하게 자라서 서민 생활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민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 섞인 눈초리가 있었고 그 부분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답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한 번 탈 때 뭐 한 70원 하나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버스 요금이요 1,000원이었던 거예요.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까 이게 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아마 요거 얘기 들으시니까 맞다 그때 기억나 하실 거예요. 뭐 직접 들어보시면 더 나을 거예요. 한번 그때 당시에 발언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요? 어쨌든 저는 버스값 잘 몰랐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극우한 당원 동지가 제게 이 티머니 카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 되잖아 하며
일이 점점 꼬이네 뭐 이런 지금 표현이 막 떠올라요. 최명기 원장님. 이게 이제 모르는 거를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모르는 거를 추측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수가 있기 시작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래는 하나의 이제 좀 자신의 불리한 점이 됐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리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에 대한 언급을 안 해서 잊혀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서둘러 만회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거기에서 실수가 연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럼 정몽준 당시 이제 의원만 저렇게 뭐 대중교통 요금 때문에 구설에 오른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럼 다 잘 척척 대답한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근데 이런 선거를 앞두고서는요. 네. 정치인들이 전통시장을 간다거나 대중교통을 탄다거나 소위 말하는 서민 체험을 하는 사례가 몇몇 있는데 네. 그럴 때 정말 삐끗했다 할 정도의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어머.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당사자도 민망하고 보는 시청자분도 민망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조아진들도 민망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할 건데 참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인들은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고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요 저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국민들이 볼 때는 표를 줄 때 저분이 저렇게 서민의 삶과 제대로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선택을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이 되는 건데 지금 두 장면은 뭐냐면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 엄청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누렸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대선 후보로 막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공항철도를 그냥 차라리 그냥 자기 자가용 타고 가셔도 될 텐데 굳이 또 저렇게 이게 공항철도를 타셨는데 네. 당시에 공항철도 요금 7,500원이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두 장을 억지로 막 끼워 넣으시려고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금도 모르냐. 물론 뭐 미국에서 하셨고 이랬으니까 모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저런 모습을 연출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럼 그냥 자기 차 타고 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저거에 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했던 게 실수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낫고. 이낙연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저거 지금 개찰구, 그러니까 찍고 나가는 방향이 왼쪽 오른쪽인 걸 잘 모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저건 보좌진이나 아니면 미리 다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카메라가 와서 다 찍을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미리 좀 인식하고 오셔서 하면 될 텐데 저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하철을 안 타시는구나. 물론 안 타시겠죠. 그러나 이제 저것도 사실은 선거에서 캠페인용으로 본인들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 준비를 잘해서 국민들이 볼 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뭐든지 물론 저런 걸 선거 때 정치인들이 뭐 보여주려고 하는 앞으로도 또 내년 총선 앞두고 할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뭐뭐 하는 척, 서민스러운 척, 대중교통 이용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저 많이 안 타봐서 모릅니다. 그냥 좀 알려주세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자연스럽고 솔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득표에는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세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